그곳에 가고 싶다를 장식할 첫 번째 기업은 삼성, 그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 순위 1순위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4년제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삼성전자가 1위로 올랐습니다. 네. 2위는 대한항공, 3위는 CJ제일제당, 4위는 한국전력공사, 공동 5위는 삼성물산과 이마트가 이렇게 선발이 되었는데 그 선호되는 어떤 기업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결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잘 유추가 되긴 하겠지만 높은 연봉이 뽑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지 제도, 근무 환경이 좋을 것 같다 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대표의 이미지가 좋다. 그다음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으로 선호 기업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영향을 준 요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높은 연봉이 꼽혔어요. 근데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인데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졸 초임이 4,501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연봉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한 뭐 대기업치고 아주 높은 연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성과급 구조가 그 어떤 기업보다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일단 연봉 외적으로 TAI라고 해서 목표 달성 장려금, OPI라고 해서 성과 인센티브 등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I 같은 경우에는 목표 영업이익의 사업부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연봉의 최대 50%까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 TA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100%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하면 연봉의 반을 성과급으로 받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2018년도에는 반도체 분야 굉장히 화랑이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 외에도 특별 성과급까지 별도로 좀 받게 되었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좀 SK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좀 급여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연봉에다가 특별 성과급이라든지 뭐 TAI 등이 합쳐지게 되면은 어지간한 뭐 중견기업의 뭐 과장님, 뭐 차장님 급여 정도를 유지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5G 네트워크 등은 여전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만은 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뭐 모바일 사업이라든지 가전 관련된 사업은 약간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올해는 연봉이 가고보다 성과급 구조가 높다 보니까 평균 연봉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어쨌든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평균 연봉이 1억 1,900만 원 정도로 어지간한 전문직 못지않은 연봉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낮아진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이 정도면 엄청 높은 네,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삼성 고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쟁에 뛰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많이 선호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좀 줄인다고 하는데 최근 또 채용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요? 네, 요즘에 취업이 사실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18년도에 좀 그 4만 명을 뽑겠다는 어떤 선언이 있었는데 네. 그 인원을 올해에도 지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도 약 1만 명 이상 정도 뽑은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1만 명은 반드시 좀 뽑겠다라는 어떤 기조들이 자꾸 언론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기업과는 굉장히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초에 공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달 중에 좀 약간 늦어졌지만 공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지삿이 예측되어져 가고 있고 6월경에 면접이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약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규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취준생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워낙 집콕 쪽도 많아지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연 이 채용 문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당연히 줄어든다고밖에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수혜를 입는 분야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삼성은 오히려 지금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우리 취준생들에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줄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2020년 상반기 채용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시려면 일단 삼성의 사업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의 사업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DS 사업부, 반도체를 좀 관할하는 DS 사업부, 그다음에 IM, CIM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C 사업부는 가전 관련된 분야,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세탁기 등을 좀 관할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부, 어떤 사업을 갈 것인가를 먼저 잘 생각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두 분께서는 삼성전자 하게 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 막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플립. 그렇죠. 그래서 아마 휴대폰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가전, 뭐 TV나 이런 냉장고 이런 것도 떠올라요. 네네. 일단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떤 부분부터 많이 네.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우리가 잠시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역사를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면 1969년도에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로 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백색 가전 제품이나 AV 기기 생산을 시작을 했다면 가장 큰 뭐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980년도에 반도체 사업을 적극 시작하겠다는 어떤 선언이 굉장히 어떤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예측은 삼성이 망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는 어떤 예측이 있었지만 네. 이 사업을 꾸준하게 갖고 나갔던 부분이 회사의 어떤 큰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큰 획이 있다라면 1991년도에 휴대전화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건 보통 우리가 선진국에서나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휴대전화를 좀 개발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삼성 이 반도체. 네.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부라는 부분이 좀 나눠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비메모리 관련된 사업부 중에 뭐 파운드리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삼성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네. 채용할 거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DS 사업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D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D램, 낸드 플래시 등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있습니다. 뭐 D램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서버라든지 이런 서버 증설 같은 걸 할 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등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AP라든지 카메라, 뭐 센서, 칩 등을 설계, 판매하는 시스템 LI 사업부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삼성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반도체 제조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사업 등으로 지금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이라는 어떤 분야에서 2019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46.3%일 정도로 거의 약간 독과점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낸드 플래시 등 세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랑이었다라면 2019년도에 약간 공급 가행 등으로 약간 이제 수익성이나 좀 매출 부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다시금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이제 분분한 이유는 뭐냐면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좀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사업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가장 또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게 과연 이 사회적 이슈도 좀 알아야 될까? 네. 뭐 이슈나 이런 시사적인 상식도 좀 알아야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또 한번 하시겠지만 자기소개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 가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반도체 쪽이든 아니면 뭐 가전이든 아니면 모바일 쪽이든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핫 이슈나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측면의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2개 사업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뼛속까지 문과생이라 어렵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뭐 영업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이공계 출신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 LI 사업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면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CPU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보게 되면 메모리 관련된 영역도 있지만은 연산을 해야 되는 어떤 CPU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모바일에 들어가는 AP, 네, 이게 뭐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지금 말하는 영역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카메라 센서칩 뭐 설계라든지 모바일용 반도체 사업에서 지금은 이 사업이 더 유망하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가장 큰 뭐 경쟁사라면은 다 아시다시피 인텔 같은 회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사업성이 굉장히 고수익 사업이고, 네, 그런 기술 역량이 매우 뛰어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뭐게 뭐 생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 뽑는 것은 조금은 다른 사업부에서 적을 수는 있지만은 대체로 회로 설계 분야 중심으로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설명 좀 파운드리 네네, 사업부에 파운드리 대해서 보자라면 뭐 요즘에 삼성이 뭐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출시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네. 반도체 사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의 이제 TSMC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파운드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삼성도 이 부분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쓸까라고 한다면 좀 파운드리 사업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기사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은 네. TSMC를 뭐 우리가 따라잡겠다. 뭐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겠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업앤다운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좋았다가 힘들어졌다가 해서 그때는 좀 회사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비메모리인 어떤 인텔과 같은 혹은 TSMC와 같은 회사의 이 사업 영역을 보게 되면은
계속 하락입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좀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만 업체 TSMC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약간 경쟁사를 알아야만 이 네. 채용 시험에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면접에서 임원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예측을 하고 나가셔야지 어떤 사업부가 좀 더 유망한 사업부고 어디에서 좀 채용을 많이 할지를 좀 유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적어도 핵심 경쟁사인 TSMC 정도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꿀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꿀팁과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 더 여쭤볼까 하는데 네. 많은 고스펙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고스펙자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네, 스펙이 맞습니다. 그만큼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열린 채용에 좀 가까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린 채용하게 되면 공기업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좀 상담할 때 뭐 어떤 학교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그래도 난 좀 대기업을 가고 싶다. 좀 내 스펙이 좋지 않지만 대기업 가고 싶다 하게 되면 그래도 삼성이 가장 열린 채용이다. 좀 많은 어떤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뭐 학교를 안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삼성만큼 열린 채용을 하는 기업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희망을 갖고 준비를 탄탄하게 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능력이 좋게 되다면 우리가 봤을 때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합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뭐 그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학벌이 비록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이런 요구 조건들을 잘 충족시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린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반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필요 조건이 어떤 부분인지 좀 잘 살피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GSAT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준비할 때에도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보여지듯이 네.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전공적인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GSAT 준비를 잘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삼성전자의 GSAT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희정. 채널 고정. 네, 이제 삼성전자의 DS 사업부에 대해서 알아봤고 CE 사업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CE 사업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래서 백색 가전제품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CE 사업부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아무래도 좀 TV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5%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사실은 CE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올림픽이 있었을 때 텔레비전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네. 뭐 아니면 호텔에서도 이런 것을 막 구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상점이나 개인 어떤 가정 등에서 대형 TV들을 이렇게 구매하는 텐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그런 특수들이 많이 사라져서 다소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주력 시장인 유럽이나 미국이 또 주력 시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회사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 특수도 사라지고 코로나19로 구매 여력까지 없어진다면 채용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 기반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적인 경쟁력이 살짝만 비껴 나가더라도 금방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이것 뭐 더 잘 돼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뽑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는 본인들이 좀 사업적으로 예상한 부분만큼은 뽑아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만 우리 반도체 사업보다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또 엔지니어이긴 한데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워낙에 지사들도 많고 그런 생산 시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이공계라 하더라도 해외 출장이나 아니면 해외 법인에서 일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국어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승진 시험을 볼 때조차에도 사실은 영어 시험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우리가 책임급이라든지 부장님들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다. 거기다 덤으로 중국어까지 하게 되면은 이 이공계라 하더라도 굉장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내가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워낙에 회사 크다 보니까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건에서 뭐 스페인어 같은 이런 쪽도 있게 되면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하면 글로벌 기업이니까 외국어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IM 사업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뭐 스마트폰 등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약 18.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이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스마트폰을 조금 이렇게 교체를 할 시기에 왔는데 네. 좀 꺼려지더라고요. 괜히 매장에 지금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다 맞아요. 보니까 회사가 예측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좀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또한 뭐 이거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라고 한다라면 네.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 이내의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회사 성장하는데 좀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하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오포와 같은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항상 좀 경계를 하고 있고 그들과 좀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웨이라든지 뭐 샤오미, 오포 같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애플만 경쟁사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삼성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뭐 갤럭시 A 이런 것도 약간 좀 저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업체들과 좀 약간 경쟁하는 분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노트라든지 뭐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애플과 좀 경쟁하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한테 치이고 또 애플과도 어떤 기술적 경쟁이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채용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은 다소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뭐 국내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경쟁사의 정보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그 채용 사례 모두 이공계잖아요. 근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공계만 뽑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 마케팅 분야라든지 뭐 경영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경영 지원에서 뭐 재무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경계 등을 딱 이렇게 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전공 무관이고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도 사실은 이공계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과 학생들이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공부를 해 나가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 서류를 본다거나 면접 등에서 좀 돋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이공계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눈에 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공계와 인문계 분들이 지원할 때 각각 이것만은 좀 조심해라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공학 인증제 수료 여부의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요즘에는 좀 많이 서류에서도 과거보다는 삼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삼성이 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공학 인증제 수료 여부 혹은 아니면 전공 이수의 어떤 과목 수, 전공의 어떤 난이도, 그다음에 전공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문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공계열보다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 관련된 경험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큰 축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GSAT 대신에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직무 역량을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참고로는 전체 평점은 별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